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내가 그런 현상, 누기력 정서와 같은 정서가 벌어질 때 어땠을 것 같아? 여러분 상상에 한번 맡겨보자. 수행자는 내 몸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근육을 설 수 없는 사지가 떨려버리면 그냥 걸어가다가 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거든요. 손도 흔들거리고. 그 다음에 대변 누고 싶은데 대변도 안 나오고, 오줌 누고 싶은데 오줌도 안 나오고, 말은 어두러져 버리고. 거의 근육이라는 근육은 다 내 마음대로 설 수 없는 지경까지 다 가버린단 말이야. 호흡, 좀 더 가면 이제 호흡 근육까지 못 쓰거든. 이런 증세가 딱 벌어져서 졌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이거 말이지. 서슴없이 가면 자네들도 여지없이 그렇게 가. 호흡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 복부 좀 열리고, 이거 좋아할 일 아니야. 거기서 복부 좀 풀렸다고 좀 좋아지면, 거기서 머물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머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고 정말 깨달음이 뭔지를 한번 뿌리를 뽑으려고 덤비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흉부인데, 흉부에 딱 올라오면, 가장 변화를 느끼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앉아서 좌선을 통해서 언염을 둬가지고 호흡을 들고 날고 관찰해보지만, 이 피 속에 들어있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호흡 속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있고 산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이거 관찰하는 사람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몰라. 지금 카이스트 대학에서 어떤 기계 하나 가지고 말이야, 뇌에 꽂아놓고, 그 산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측정한다는데, 그대들 그거 아무리 해도 해봐야 볼 일 없어. 명상을 하는 통해 가지고 뇌에 산소가 많이 유입되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는 조사하는 건 좋겠지만, 그 인체의 오묘한 변화는 그 머릿속에 올라가는, 유입되는 산소의 양에 따라서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못 잡아낸다 하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특별히 나의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현상에서 왜 이런 내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유심히 관찰해보고 찾아보고 사색을 해보니, 그 과학으로서 알 수 없는 영역이 인체에서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서 또는 산소 부족한 양에 따라서 우리 근육과 신경이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까지도 내가 포착을 했단 말이에요. 최초에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호흡이 잘 나가지고 막 밀어붙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는데 뺑 돌면서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 치듯이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헤쳐 넘어지듯이. 다행히 넘어지면서 내 나무를 딱 잡고 이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가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떨리는 것도 그냥 떨리는, 그냥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려버려요. 다리가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중심을 주고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못 주니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팔 또한 뭘 이렇게 집으려고 그러더라고. 이거 뇌가 관장하는 신경을 관장하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움직여 주시니까 이건 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이거를 집으려고 그러면 이걸 못 집는 거예요. 잡아도 나아져 버려요. 이걸 접으려니까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젓가락을 집으려고 해서 젓가락 못 집겠는 거예요. 젓가락을 집으려고 하면 이 근육을 써야 되잖아요. 이 신경이 있어가지고 팔은 사진이 여기까지 왔는데 젓가락을 집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힘을 쓰려고 하니까 이걸 힘이 안 가. 이걸 못 집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주려고 하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 그러니까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달달달달달달달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다리를 붙들고. 다리는 이러고. 갑자기 그게 딱 생겨버리니까, 아, 이거 내가 지금 뇌를, 그때는 모르니까, 뇌를 다쳤나 보다. 근데 뇌를 다칠 짓을 내가 안 했잖아. 수행자가 무슨 뇌 다칠 일을 했겠어.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뇌를 다칠 일도 없고. 갑자기 손발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 도대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만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한 20분쯤 지나니까, 아, 언제 그러냐, 너, 그게 살아온다. 신비하게.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그때가 벌써 뭐 몇 년 전이야. 그래서 10몇 년 전이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바로 돌아오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캐션 마크만 달고 있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러고는 몇 달 시간이 흘렀는데, 아, 또 한 번 그러는 거야. 아,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수행자한테서, 나 수행하다가 뭐, 팔다리가, 사지가 마비됐다, 이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 마비되기 직전에 오는 현상인가?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지가 이렇게, 응? 마비가 떨림이 오나? 이러고는 저번에는 20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번에 돌아오려나? 안 돌아오려나? 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보니, 이게 주물러도 안 돼. 이건 주물러도 될 일이 아니야. 아무리 팔다리를 주물러도 이 떨림은, 이 현상은 안 돌아오더라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한 20분 지나니까 또 돌아오는 거야, 이제. 야, 그 참 신비스럽다. 신비스러운 건지, 참 개상스러운 건지. 근데 그것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였어. 경고였어. 그 경고인지도 모르고 그거 원인을 제거를 하지 못한 채 또 수행하는 거야. 수행하다 이제 그때 좀 바로 못 잡으니까, 원인을 제거 못하니까 또 그런 증세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감 못 잡고 있다가 호흡
이제 호흡 근육까지 딱 마비가 오니까 그때는 답답해서 못 견디거든요. 지금 자해 증상이 똑같지, 그지? 응. 호흡이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답답함을 느끼니까 더 호흡을 하려고 됩니다. 호흡을 하려고 해봐야 호흡 근육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점점 더 답답해지지. 그렇게 좋던 호흡이 갑자기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호흡 근육이 다치기 이전에 벌써 내 몸에서 신호를 줬는데, 자네도 신호 오지? 지릿한 그런 느낌들. 그런 신호를 줬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차려서 그대로 밀고 가다가 심해지니까, 그 심해졌다 이 말은 뭐야? 점점 더 이산화탄소가 고갈돼 가니까. 소위 이거를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동영상 보는 호흡하는 사람들 과호흡 증후군 쳐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 과호흡, 호흡을 너무 과하게 했다. 뭐 호흡을 과하게 하고 싶어서 과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말해놓은 그 과호흡 증후군에 이름을 붙여놨는데, 어느 누가 호흡을 과하게 하고서 일부러 과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 선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학자들은 거기다 그 병명을 과호흡 증후군이다. 사지 뒤틀려 오는 사람을 과호흡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처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줘요.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경구 2번을 맞았는데도 그걸 처리하지 못한 채, 호흡 조절하지 못한 채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호흡근까지 마비가 와서 호흡을 하지 못하다가, 호흡근 마비가 오니까 이걸 호흡을 하려고 막 은용을 두고 했을 거 아니야. 발버둥을 쳤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안에 기체의 흐름이 언밸런스가 깨져 버린 거지. 근데 그 언밸런스가 깨졌는 거를 의학자들은 과호흡 증후군이라 하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 대목 보니까 좀 목이 조금 옛 생각이 나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네. 나야 이 죽음을 하고 바꾼 이 경험, 체험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도 살기 생기고, 불치병에 걸려있는 누기력 환자한테도 희망이 됩니다. 또는 나의 이 법문을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잘 새기면 이로 인해서 노벨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누기력에 대한 병은 원인도 아직 못 밝혀내고, 원인을 못 밝혀내니까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다 하고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 불치병이 아닙니다. 좋은 과학자들이 연구만 하면 획기적인, 핵을 끊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내 몸에서 체득했는 것들을 훗날 누기력 환자 정서를 읽어보니 내가 겪었던 정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기력병이 원인을 내가 알아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내가 적용시켜 본 적은 없어. 누기력병 환자한테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 하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해본 적이 없어. 왜? 아직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러나 의사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직접 누기력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내 법문을 듣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으면 나를 찾아오든지, 또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들을 테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병원에 마비가 이제 2번 정서가 쓰러졌는데, 그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한 채 수행을 하다가 이제는 마비가 다 와서 호흡까지 다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서
실려가서 진료를 받으려 하니까 돌아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쓰러졌을 때 20분 만에 흔들림이 중지를 했었는데,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사지가 마비돼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실려가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받으려 하는데 깨어나요. 돌아와. 그러니까 전번에는 20분 만에 두 번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한 1시간 넘게 걸려서 돌아온 거야.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일단은 회복이 됐단 말이야. 회복이 되니까 됐나 보다 싶어서 다시 이제 병원 응급실에서 나와서, 들어갈 때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나올 때는 걸어 나왔으니까 나와서 다시 수행체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5번이나 한다고. 5번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아직 원인을 제거 못했다 이 말이잖아. 찾지 못했다. 그러고는 6번째 실려갔는데 그때는 안 돌아가요. 거의 뭐 병원 도착하면 돌아오고 도착하면 돌아왔었는데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6번째는 이 사람 또 이제 단골이었습니다. 공주병원이. 경주 공주 의료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 가호흡 증후군 같아.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비닐봉지 씌워봐. 차, 이제 비닐봉지의 위력이 봐라. 지금 내가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켜 왔는가를. 그래서 얼굴에다 비닐봉지를 딱 씌워. 이거 뭐 정신은 멀쩡하지. 이게 안 돌아왔을 뿐이지. 호흡은 거칠고 있고. 이거 딱 세우고는 한 7, 8분, 10분도 저기 전에 꼬였던 것이 근육이 탁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원인을 알고 싶어서 내가. 이게 돌아오는 원인을. 이거 세웠는데 한 10분 만에 돌아왔으니까 좀 뭔가 신비스럽지 않나, 그지? 여기 뭔가가 있다. 원래 이제 호흡 가지고 수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호흡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 근데 호흡 수련을 하다가 지금 마비가 됐으니까 그거 몇 차례 마비가 왔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비닐을 씌우니까 돌아왔으니까 여기 뭔가가 원인이 있다. 찾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탁 들지. 그러니까 의사 가운을 딱 잡고 이게 돌아왔으니까 딱 잡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닐봉지지 뭐예요? 근데 왜 이걸 세웠는데 돌아왔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요. 이게 의사의 말이야. 나는 돌아온 게 신비스러우니까 이게 비닐봉지를 세웠는데 왜 돌아오느냐고요? 라고 물으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왜 나한테 물어요? 야, 이거 얼마나 우매한 대답이냐, 그지? 그러면 의사 정도 되면 이걸 뒤집어 쓰면 당신이 지금 과호흡 증후군인데 과호흡을 했을 때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양이 어떻고 나같이 숨내가 어떻고 대뇌가 어떻고 얘기해요. 못 하더라니까. 못하고 오직 과호흡 증후일 때는 비닐봉지를 세우면 돌아온다. 요거만 하는 거야. 근데 더 물을 수도 없고 바쁘니까 물을 수도 없고. 그래, 그 비닐봉지 하나 주시고. 이걸 들고, 병명이 없으니까 돌아왔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사지가 틀어졌던 게 돌아왔으니까. 비닐봉지를 들고 몇 장 가지고 산으로 돌아왔어. 근데,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한번 경직된 상태에 마비시켜놓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부러 또 마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만. 근데 그거 쉽게 안 되잖아. 마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겁나지. 그래서 그냥 비닐봉지만 두고, 나중에 이제 마비가 오면 써먹으려고, 보관해야 되는데, 어느 날 몸이 호흡이 안 되고 또 이상해지는 거야. 요때다 싶어서 비닐봉지 꺼내서 세워서 해봤어. 거짓말같이 돌아오네.
원인을 모른 척 거짓말 같이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사색이 제1인자야. 몸에 대한 사색은 난 제1인자라고 자부해. 어떤 수행자보다. 이게 돌아왔는데 내가 사색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은 거를 나는 딱 뒤집어 쓰면서 쓰고 돌아왔는 걸 놓고 한참을 사색을 하는 거야. 비닐봉지를 세웠다. 산소를 차단했다. 차단했잖아. 그런데도 호흡은 했다. 비닐봉지 속에 갇혀있는 공기를 내가 마셨다. 뭐라는 얘기냐? 내 몸에서 내 코에서 나온, 그것을 다시 마셨다. 그 속에는 산소 농도가 많을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을까? 답이 나오지? 그럼 바깥에 있는 공기는 산소가 많지만 이 비닐봉지 속에 갇혀있는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럼 결국 내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농도를 마셔주니까 인체가 돌아왔다. 이거 뭔가 이유가 있어 하고 그때 이제 사전을 뒤지는 거야. 논문을 찾는단 말이야. 그때 온갖 의학 서적을 다 찾는 거야. 찾아보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인체의 메커니즘. 인체는 산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필요하다는 게 그 논문에서 내가 딱 발견을 하는 거야. 그러고는 내가 수행을 해온 게 정말 지금까지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산소만 중요한 줄 알고 됐다 호흡만 들여 해석했고 이 단전을 열었다니 뭘 호흡이 깊었다니 하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호흡 잘 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나한테만 벌어질 것이 아니라 오만 수행자한테 다 벌어지겠구나. 사람들은 이 원인도 아직도 모른 채 저렇게 병들고 굳어가고 있구나. 아이고 이거 어찌하니 하고 원인을 다 찾고 보니 인체가 원하는 것은 산소도 필요하지만 이산화탄소도 필요로 하구나. 참, 엄청난 걸 깨달는 거야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비닐봉지 백을 믿고 양껏 한번 해보는 거야, 수행을. 하면 굳어오면 요거 뒤집어 쓰고, 굳어오면 뒤집어 쓰고. 그런데 말이다. 이것도 지나치면 얘가 만성이 걸린다는 사실. 말 안 듣는 거야. 결국 말 안 들어서 그걸 조절해보다 안 돼서 어떻게 한다? 자살합니다. 바위에 떨어집니다. 결과부자 한 채. 그러고는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눈을 떴는데 그렇게 안 돼도 호흡이 됩니다. 그때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산화탄소만 집어넣어준다고 해서 인체가 뭐 한 가지만 알았다고 막 밀어붙이다가 또 쪼여올 때 그 원인을 모른 채 버티다가 하려고 해보다가 풀어보려고 하다가 못 푼 채 몸을 던지는데 몸을 던져서 깨어나가 보니 다시 호흡이 된다. 이때 또 깨달는데 뭘 깨달았냐면 의식으로 몸을 이완시켜야 될 시기가 왔는데도 의식으로 전신을 이완시키지 못한 채 무리하게 또 호흡을 하다가 의식으로 풀어야 될 그런 시기에 근육을 이완시키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호흡을 하다가 딱 걸려왔을 때 빼도 박도 못한다. 거기가 바로 흉부였어. 흉부의 이완은 등을 비롯해서 행경막 아래쪽, 갈비뼈 이쪽의 이완은 의식으로만 풀 수가 있어.
그건 비닐봉지도 안 되고 천어 없는 것도 안 돼. 의식을 쫙 늘어뜨렸을 때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던 모든 근육들이, 경직dem들이 경직이 풀어져요. 경직이 풀어지면서 흉부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흉부에 뭉쳤던 근육들이 풀어져서 흉부가 확장 딱 될 때 그때 오열을 합니다. 환심이 일어나서 흐느끼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흉부를 이완시켰더니 흉부가 그 나의 하심을, 나의 수행력을 보답이라도 해주듯 흉부가 확장되면서 호흡 근육이 살아나면서 숨이 힘차게 들어옵니다. 이때 나의 의식은 끝없이 눈물을 흐느끼면서 그 눈물 한동안 흘리지, 이제. 그러면서 지나간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내가 무엇을 건드려 주니까 의식이 고요해지고 사라지고 이런 의식이 의식으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위 말해 인간의 본성을, 마음을 그때 감지를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이. 그러니까 내가 쓰러졌던 게 원인이 뭐예요? 의식으로 이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자 고요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완시켜서 흉부의 근육들을 이완시킨 다음 호흡을 밀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완시키지 않고, 즉 하심은 하지 않고 호흡만 밀어제끼니 과부하가 걸려서 여기서 뭐가 빠져나갔다? 이산화탄소가 강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빠져나가면 어떤 증상가 벌어진다? 병원에 실려간 이유가 바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실려간 거니까. 이제 여기서 누계병 환자를 위한 법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계병이라는 것은 근육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병인데, 그 근육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과다 배출했을 때 대뇌에서 그 근육을 쪼아 들어오는데, 대뇌 자체적으로 근육을 쪼아들고 풀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을 감지해서, 즉 화학적인 기체 양을 감지를 해서 숨뇌에서 그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양이 과다 배출되면 피 속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떨어지면 이때 대뇌한테 신호를 보내서 대뇌가 근육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몸의 근육은 쓰지 못하도록 대뇌가 막아버립니다. 1차적으로 그 근육이 어떤 근육들입니까? 팔다로 내려가는 근육, 이 목 삼킴 근육, 그 다음 조임근, 관력근, 항문 관력근, 소변 관력근, 위 식도 관력근, 민문이 근육들 이제 동그란 근육들, 혈관도 그 근육이니까. 자중한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져 형성되어 있는 모든 근육들을 모속에 만든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는 어떤 근육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고 이후에 만들어진 근육이 어떤 근육들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이산화탄소 양이 분압이 떨어져서 대뇌가 근육을 쪼아 들어올 때
어떤 근육이 쪼아 들어오는가를 잘 관찰해 보시면 모두 다 엄마 뱃속, 즉 여러분이 탄생한 이후에 새롭게 바깥에, 자궁 밖에 나와서 만들어진 근육, 형성된 근육들, 그 근육들이 모두 쪼아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범위가 너무 길어지는데, 여하튼 내가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근육이 뭡니까? 자, 볼까요? 호흡 근육은 언제 만들어졌죠? 탄생 이후에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먹는 삼킴 근육은 언제 만들어졌지?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걸어가는 다리의 근육은 언제 만들어졌지? 팔 서는 근육은? 척추의 근육들은? 대부분 다 태어난 이후에 형성되는 근육들이지. 이건 내 깨달음이니까 과학자 여러분들이, 누계 환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까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깊이 아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는 나는 이 깨달음은 다음에 또 내가 설명해 주기라고. 어쨌든 몸속에, 머릿속에, 피 속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떨어지면 약 45 정도 아래로 떨어지면 근육을 쪼아 들어오는데 그 근육이 사지로 내려가는 근육 또는 삼킴 근육, 항문의 근육, 소변근 보는 근육, 더 나아 그걸 빨리 치료하지 못하면 나중에 호흡 근육까지 굳어들어서 대부분 누유액 환자 여러분들은 산소를 달고 삽니다. 응급용으로 달고 살게 되어 있고, 또 누유액 환자 여러분들은 이 복식 호흡을 하려고 이쪽으로 언형을 많이 둡니다. 왜? 여기가 죽어버리니까, 근육이 죽어버리니까 복식 호흡을 하려고 단련을 시킵니다. 몸이 그걸 요구를 해요. 이거라도 움직여줘야 호흡이 되니까. 이걸 못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유혈병 환자들이 복식호흡이 여기 이쪽 근육이 단련되어 있다. 이건 본인들이 직접 격에 접해보면 알 거야. 자기가 어떤 몸을 움직이고 있는지. 하여 누기릭병을 앓고 계시는, 누기릭병이란 이게 그 야구 선수가 야구 운동하다가 갑자기 근육이 척추가 다쳐가지고 근육을 마비가 와서 2달 동안 앓고 있다가 결국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숨 못 쉬고 죽은 거야. 그 사람 야구 선수 이름이 류계릭이야. 그러니까 바로 근육하고 관련됐잖아요. 그 이봉주 씨도 근육하고 관련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내 부모 그냥 듣지 마시고 그대가 지금 앓고 있는 그 근육병이 도대체 현대의학으로서는 찾을 수 없는 병인데도 계속 엉뚱한데 척추니 뭐니 그런데 찾지 마시고 피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이 그걸 맞춰가면서 몸을 풀어주면 될 텐데 아직 그것을 못 찾고 이 병은 저 병은 전전 건강하다가 점점 몸은 굳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돼서 그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이 횡격막 근육들, 복부에 이거 호흡 근육들이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이것도 누가, 이봉주 씨하고 아시는 분이 있거든. 이봉주 좀 갖다 주세요. 보라고 하라고. 그때 정세를 내가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기 몸을, 근육을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다리, 팔 힘 없이. 호흡 근육도 힘 없어서 못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좀 움직이려고 해보면 여기가 도도도도 떨 테고. 이게 뭡니까? 호흡 근육. 이 호흡 근육이 어디서 내려온다고? 대뇌에서 조절한다고. 대뇌는 누구 신경을 지배를 받고 숨 내에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혈관속에 들어있는 그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를 따라서 얘가 근육을 쪼았다 놨다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거 맞춰주지 않고 뭘 척추에다 떼고 분질고 수술하고 왜 그러냐고. 이게 현대의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누계력 환자들 똑같아.
피 속에 이산화탄소 함유량을 넣어주면 될 텐데, 하기가 그걸 모르니까, 병을 못 찾았으니까 못 하겠지. 약물을 아무리 개발해봐야, 뇌결핵 환자들한테 약 주는 게 뭔지, 신경적인 정신약을 줘가지고, 몸을 이완시키는 약, 근육 이완제, 이런 걸 줘가지고, 뇌결핵 환자들 약을 먹으면 이 복부 여기가 벌렁벌렁 움직여요, 이완돼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머리가 원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였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산화탄소를 코에 주입시킬 수 있나? 아니면 주사로 액체 이산화탄소를 주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나? 불가능하죠, 당연히. 이산화탄소 맞으면 죽어버립니다. 이게 본문이 자꾸 길어져요. 말하기가 싫은데 자꾸 말을 해야 되고, 끝은 봐야 되겠고. 해서, 저는 정말 희귀병 걸리는 사람들, 파킨슨병과 마찬가지예요. 응? 알츠하이머 같은 원리고. 물론, 뇌를 다쳐가지고, 뇌에서부터 손상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뇌를 다치기 전에, 뇌로 공급되는 산소 양이 부족 걸리면, 뇌 신경이 다쳐서 그런 떨림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이 가기 전에 1차적으로 호흡의 불균형에 의해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 현상이 벌어진 거니까 원인 제공은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뇌결핵 환자를 겨냥을 한 거니까 뇌결핵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의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다 하시는 건 좋은데, 나의 깨달음을 한번 그대로 내 몸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정세가 벌어졌으니까, 이대로 잘 받아들이셔서 이산화탄소를 피 속에 함유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데, 그걸 가닥을 잡으실 때 혼자 하시기가 굉장히 위험하니, 그래서 전문가를 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뇌결핵 환자한테 전해줘서 이쪽으로 찾아오시든지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우리 수행자들이 뇌결핵병을 앓을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어떻다? 인구 100만 명 중에 뇌결핵병을 걸릴 확률이 수용자 100명이 있고, 수용자 100만 명 중에 뇌결핵병 걸릴 확률 80%고, 100만 명 중에 80%면 몇 명이냐? 80만 명이지. 그러니까 수용자 100만 명 중에 뇌결핵병 병 걸릴 확률이 80만 명이고, 일반인 100만 명 중에 뇌결핵병 걸릴 확률은 나는 그저 한두 명일까. 아니면 10명 아닐 거라고 본다. 왜? 뇌결핵병 걸린 사람은 호흡하다 걸린 게 아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생활 중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나, 원인이 됐기나, 아니면 몸을 쓰는데 근육을 잘못 다쳐서 호흡, 근육 관련된 근육을 다치는 바람에 호흡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날숨이 길어져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기나,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대뇌를 건드려서 호흡 근육 쭉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호흡하는 여러분들보다야 호흡하고 않는 그런 사람들의 확률이 적은 거 아닌가. 근데 호흡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뇌결핵병에 걸릴 확률이 80%다. 근데 그 80%, 그 뇌결핵병 걸리는 확률도 복부 열었을 때는 그 확률이 없어. 복부만, 단전만 열었다 했을 때는 뇌결핵병에 걸릴 확률이 많지 않아. 근데 그
흉부를 위로 올라와서 흉부를 견딜 때는 누기력병 걸릴 확률이 80%다 이 말이다. 재밌는 통계지. 이건 내가 만든 통계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거의 내 예측이 100% 맞다는 거는 난 자부합니다. 이 자부한다니까 한 600개 다 걸리는 말이라 뭐냐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모르고 하면 걸린다고 이 말이다. 모르고 하면. 자, 요까지만 열면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 가려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려니까 인간 몸을 100% 모른 채 호흡 건들기 시작하면, 흉부가 건드려지면, 필연적으로 흉부 건들 때는 이산화탄소의 균형이 깨진단 말이야. 깨지니까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 모르면 바로 못 잡잖아.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밀어붙이다가 거의 80%는 무기력병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복부 단전까지는 잘 열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못한 채 온몸에 장애 요인이 발생해서, 오늘 두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호흡 수행하다가 장애 걸려서 날 찾아오는 거야. 그런 분들은 이 동영상을 딱 보시고, 비록 내가 무기력병 환자를 대상으로 법문을 했지만, 이거 다 수행자들한테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위험스러운 과정이라서 법문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잘 챙겨 들으시고, 이 무기력병 환자 여러분들이 내 동영상을 보시면 반드시 그 기법을 내가 드릴 테니, 지금 이 기법을 일러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뭔가 이것을 뭘 바라고 또는 이것이 내세우고 싶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법은 잘못 아시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제가 보는 데서 여러분을 지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지지 않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법문 마칩니다.